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 모두 병력과 장비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6만 명을 추가 징집하는 새로운 동원령을 시행해 전선 병력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전선에서 러시아군과의 병력 비율이 8대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군이 추가 탄약, 특히 포탄 지원을 받았지만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초기 특히 미국의 군사 지원이 재개되기 전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군의 장비와 탄약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로 대량의 무기와 탄약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자체 방산 생산 능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매달 20대의 ES-22 보흐다나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 내에 설립한 방산 공장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러시아의 위협이 존재하지만 이들 공장이 파괴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산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중화기와 같은 주요 무기는 여전히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264대의 탱크를 지원한 최대 지원국입니다. 체코는 72대의 탱크를 제공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이는 체코 보유 탱크의 60%에 해당합니다. 폴란드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서 체코가 동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원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체코 포탄 계획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 지원 부문에서는 영국이 58문의 포병 장비를 제공해 보유량의 절반을 지원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문을 제공해 가장 많은 수량을 지원했으나 보유량 대비 비율에서는 상위권에 들지 못합니다. 미국 정부는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일환으로 2,000대의 험비 군용 차량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브스는 험비 군용 차량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에 적합하며 특히 도시 전투에서 탱크나 포병 장비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험비는 조작과 유지가 쉬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특별한 훈련 없이도 신속히 운용할 수 있어 새 부대의 전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장비는 대개 재고 물품으로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험비 지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 차량은 상태가 양호하고 전쟁 이전 지원된 것들과 차별화됩니다. 미군은 현재 험비를 새로운 합동 경량 전술 차량 GLTV로 교체 중이며 퇴역한 험비는 간단한 정비 후 부품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 험비는 장갑으로 경화기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12.7mm 중기관총, 40mm 유탄 발사기, 대전차,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군사 원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워싱턴 정상회담 전 협력국들이 6에서 7개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가 2024년 승인한 원조 예산의 10%만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요청하며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경우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은 전쟁 격화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런 정보 유출이 협력국 간의 보안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이 포함된 여러 기밀 정보 유출 사건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작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정부의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젤렌스키는 또한 나토의 무기 제한 조치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안이 마치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려 하는데 주요 동맹국이 레드라인을 논의하는 동안 당신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속도와 강도에 불만을 표하며 전쟁 중에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연과 주저함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91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24년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는 독립과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1시간 22분 만에 키이우를 점령했을 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해 쿠르스크에 진입하기까지 우크라이나인들은 강력한 적을 이길 결단력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폐허 위에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외국 병력이 아닌 30년 전 체결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따른 약속 이행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